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울산. 그런데 지금 그 심장이 통째로 뜯겨나가 태평양 건너 미국 조지아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공장 하나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녀야 할 일자리 11조 원 어치가 통째로 증발하고 있는 일종의 산업 사망 진단서에 가깝습니다. 지금 미국 조지아주 현지 분위기부터 보시죠. 조지아는 지금 축제 그 자체입니다. 현대차가 11조 원 넘는 돈을 들여 메타플랜트를 짓겠다라고 하니까 조지아주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공장 옆에 현대차 전용 신공항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도로 깔아주고 용수 대주고 법인세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5.75%만 받겠답니다. 심지어 퀵스타트라고 해서 공장 가동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게 현지 인력 교육까지 주정부 예산으로 다 해줍니다. 기업을 모셔가기 위해 국가가 발벗고 나선 모습, 이게 우리가 알던 미국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다시 고개를 돌려 울산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빨간 조끼를 입은 이른바 귀족노조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기본급 인상은 당연하고 상여금 900%에 순이익의 30%를 선과급으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년은 64세까지 늘려달라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죠. 회사가 미래차 전환하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은 내 목부터 챙겨라며 매년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실제로 2025년 올해에도 임단협 과정에서 7년 만에 파업까지 벌이며 기어코 수천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아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겠습니까? 파업 리스크 없고 세금 깎아주고 공항까지 닦아주는 조지아입니까? 아니면 툭하면 라인 세우고 정년 연장 요구하는 울산입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11조 원을 쏟아붓는 건 단순한 현지 전략이 아닙니다. 국내 노사 갈등과 고비용 구조라는 족쇄를 피해 살 길을 찾아 떠나는 탈출입니다. 실제로 수치로 박아봅시다.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이미 국내 판매량을 압도적으로 넘어섰습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가 본격 가동되면서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이 조지아는 8천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온도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쪽은 기업을 못 모셔와서 안달인데 다른 한쪽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못해 안달입니다. 문제는 이 거위가 이미 날개를 펴고 태평양을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울산에 남은 건 텅 빈 공장과 나이든 근로자들, 그리고 그때 적당히 좀 할 거리라는 뒤늦은 후회뿐일지도 모릅니다. 상황 묘사를 하나 해드리죠. 조지아주 주지사는 현대차 착공식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현대차는 조지아의 가족이라고 외칩니다. 반면 울산 공장 정문 앞에는 당열 투쟁 깃발이 나부끼고 확성기에서는 투쟁가가 흘러나옵니다. 조지아의 환호가 커질수록 울산의 정막은 깊어집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돈은 이미 움직였고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따라가 봐야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제 냉정하게 이 구조를 한번 뜯어봅시다. 왜 현대차가 한국에 공장을 더 안 짓고 그 먼 미국 땅에 11조 원을 쏟아붓는지 말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고장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죠. 울산 공장 정문 앞에는 고용 세습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현대차 다니면 아들도 우선 채용해달라는 겁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음서제도도 아니고 세계 3위 완성차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반면 그 시각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현장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청년들이 아이패드를 들고 최첨단 로봇 라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내 밥그릇 대물림에 혈안이 돼 있고 다른 한쪽은 미래 기술을 흡수하느라 눈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현재 주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즉 데이터의 배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어떻습니까? 차량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을 따져보면 한국 공장은 미국이나 체코 공장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말해 월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받아가면서 일은 가장 느리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 강성노조라는 무적의 방패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위기라고 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협박하며 매년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노조 측은 항상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있었기에 현대차가 이만큼 성장한 것 아니냐?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의 땀방울은 인정해야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당한 대가가 사실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혈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담보로 한 약탈적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대차가 국내 투자를 꺼리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울산과 영남권에 포진한 수천 개의 중소부품사들입니다. 원청 노조가 억대 연봉을 챙길 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허덕이며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현장 반응을 보면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미 노동자가 아니라 권력 집단이다. 내가 회장이라도 조지아로 도망가겠다라는 댓글이 수천 개의 추천을 받습니다. 심지어 현대차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젊은 취준생들조차 노조의 고용 세습 요구에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노조가 보호한다는 노동자의 범주에 정작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은 들어있지 않은 셈입니다. 자, 이제 부회대 이동이 왜 일어나는지 메커니즘이 보이실 겁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비용은 높고 효율은 낮은 곳, 리스크만 가득한 곳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아는 현대차에 레드카펫을 깔아줬지만 한국의 귀족 노조는 레드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현대차가 11조 원을 들고 태평양을 건넌 건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등 떠민 결과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귀족 노조 내부에서도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당열 투쟁을 외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의 앞길을 막고 있는 내부 분열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의 주축인 고연차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은퇴 이후까지 보장받겠다며 정년 연장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새로 들어온 MZ세대 젊은 직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왜 선배들 정년 늘려주느라 우리 성과급이 깎여야 하느냐, 공장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면 나중에 우리는 어디서 일하느냐라며 익명 커뮤니티에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묘사해보죠. 퇴근 시간 울산 공장 근처 술집, 머리가 희끗희끗한 고참 직원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리가 투쟁해서 이만큼 만들어놨으니 끝까지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그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사원은 스마트폰으로 조지아 공장의 최첨단 로봇팔이 움직이는 영상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선배들이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팔다리를 묶어놓는 사이 회사는 이미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세금이 싼 미국 땅에 진짜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데이터 하나를 더 박아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국내 생산 비중은 20년 전 90%에 육박했지만 이제는 40%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해외 생산 비중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11조 원이라는 돈이 조지아로 흘러갔다는 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국내에 지어졌어야 할 스마트 공장 3개에서 4개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뜻이고 거기서 나왔어야 할 수만 개의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미국 청년들에게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배신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노조가 정작 노동자의 미래인 일자리를 미국으로 쫓아내고 있는 꼴이니까요. 실제로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의 현대차 게시판을 보면 이런 처절한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우리 노조는 사실상 현대차의 최대 리스크다.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걸 욕할 게 아니라 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반성해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오면 수백 개의 공감 버튼이 눌립니다. 현장에서 직접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조차 이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노조 지도부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투쟁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현대차는 우리 가족이라며 환영할 때 울산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해외 투자 결정을 규탄한다라며 성명서나 내고 있죠.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기업이 내 돈 들여서 효율 좋은 곳에 투자하겠다는데 그걸 허락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경영자가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이 싸움의 패자는 경영진도 귀족 노조의 고참들도 아닙니다. 평생 자동차를 만들며 자부심을 느꼈던 울산의 중소협력업체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 했던 우리 청년들입니다. 11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는 이미 한국을 외면하고 조지아의 황금 들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가 기득권 지키기라는 낡은 늪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권은 소리 없이 태평양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입니까? 내 월급 봉투를 불리기 위해 내 자식의 일자리를 지워버리는 행위, 이걸 과연 노동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조지아의 환호 소리가 커질수록 울산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11조 원의 엑소더스가 단순히 감정적인 도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의 생존 본능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잔인한 돈의 지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붕괴 구역과 기회 구역이 극명하게 갈리는 기회 지도인 어퍼튜니티 맵입니다.
먼저 붕괴구역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울산과 영남권 일대입니다. 이곳의 시스템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죠.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11조 원을 투자해 8천 개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협력사들까지 줄줄이 따라가면서 수만 개의 유관 일자리가 함께 증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식당가는 점심시간에도 한산해지고 협력업체들이 모여있는 공단에는 임대 현수막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현대차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지탱하던 생태계 자체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공동화 현상의 전조입니다. 반면 기회구역은 태평양 건너 미국 조지아주입니다. 이곳은 지금 현대차 효과로 인해 주 전체의 경제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현대차 메타플랜트를 위해 약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쏟아부었습니다. 세금 감면은 기본이고 공장 부지 무상 제공에 전용 도로까지 닦아줍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기업이 들어와야 세수가 늘고 내 자식들이 일할 좋은 직장이 생긴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모시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마인드가 주지사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본은 규제가 낮고 혜택이 많으며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곳으로 흐릅니다. 한국 공장은 어떻습니까? 내년 임단협에서 노조가 또 라인을 쓸지 성과급으로 얼마를 뜯어갈지 경영진조차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반면 조지아는 노조 가입률이 낮고 노동 유연성이 높아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량을 즉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11조 원이라는 거금을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답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큼 뻔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귀족 노조는 여전히 현실 부정 중입니다. 이들은 국내 공장 물량을 보장하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지 아십니까? 시장은 이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로 넘어갔고 현대차의 주력 시장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북미입니다. 소비자가 미국에 있고 생산 지원도 미국이 더 잘 해주는데 굳이 리스크 덩어리인 한국 공장에 목을 맬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실제로 업계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지금 울산 공장은 서서히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다. 노조가 기득권에 취해 불을 더 지피고 있는 사이 현대차라는 본체는 이미 냄비 밖으로 튀어나가 조지아라는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라는 말이죠. 대중들의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노조가 망쳐놓은 한국 제조업, 결국 미국 좋은 일만 시켜줬다. 현대차를 욕할 게 아니라 노조를 먼저 개혁해야 투자도 돌아온다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이 부의 대이동 메커니즘을 멈출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기업이 한국에 남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조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노조의 눈치만 보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11조 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20조 원, 50조 원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부가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울산의 낡은 깃발 아래서 같이 고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찾아올 것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의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울산의 공장불은 하나둘 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1조 원의 대이동을 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감정적으로 귀족 노조를 욕하며 끝내는 건 하수입니다. 고수라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숨겨진 생존의 로드맵을 읽어야 합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면 우리의 포지션도 그에 맞춰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져야 할 생존의 세 가지 축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본의 리포지셔닝입니다. 이미 보셨듯이 현대차라는 기업의 미래 가치는 이제 울산이 아니라 조지아에서 나옵니다. 내 자산이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의 늪에 빠진 국내 제조 기반에만 묶여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은 이미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지침서에도 탈한국, 칭글로벌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글로벌화입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공장입니다. 노조가 정년 연장이라는 낡은 밧줄을 잡고 버티는 동안 세상은 무인 생산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기술이 노조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통하는 철밥통 기술인지 아니면 이 조지아나 텍사스 어디에 내놔도 통할 수 있는 시장 가치 있는 기술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세 번째는 멘탈의 전환입니다. 이제 평생 직장이나 고용 세습 같은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귀족 노조가 아무리 투쟁가를 불러도 자본은 소리 없이 국경을 넘습니다. 기업이 떠난 도시가 어떻게 황폐해지는지 우리는 이미 미국의 러스트 벨트를 통해 봤습니다.
울산이 제2의 러스트벨트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나 노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독립적 생존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1년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존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은 현실 직시 단계입니다. 뉴스를 볼 때 노조의 구호에 속지 말고 실제 현대차의 국내외 생산 비중 변화와 수출 지표를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6개월째는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내 내수와 제조업에 의존하는 자산 비중을 줄이고 자본이 흘러들어가는 미국과 글로벌 성장주로 무게중심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1년 뒤에는 생존형 인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떤 규제나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술적 우위나 글로벌 자산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상황 묘사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조지아의 공장에서 첫 번째 전기차가 출고되어 미국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울산의 노조는 여전히 공장 앞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지아 청년들은 11조 원이 만든 기회 위에서 질주하고 한국의 청년들은 닫혀버린 취업 문 앞에서 절망합니다. 이 극명한 대비를 만드는 건 결국 변화를 거부한 자와 변화를 주도한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당신은 왜 그대로인가라는 물음입니다. 귀족 노조의 고집이 꺾이기만을 기다리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기업이 살기를 찾아 떠났듯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를 지키기 위해 당장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목록을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만 자문해 보십시오. 내 돈은 지금 조지아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져가는 울산에 갇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변화의 지도를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착각의 경제였습니다.